안녕하세요, 부타나입니다. 전월세 사기가 휩쓸고 지나간 뒤에 전월세 계약이 0건이다라고 합니다. 지역도 어디냐면 바로 서울에 있는 지역인데, 그런데 반대로 이곳은 전세 사기랑 상관없이 지금도 매물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딘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서울의 빌라와 전세 거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면 전월세 계약이 0건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폐업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처참히 무너진 빌라다라고 하는데, 자, 과연 이곳이 어디냐면 지방이나 경기도도 아니고 바로 서울입니다. 그래서 서울 금천구 독산동 빌라촌에 가보니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서 전세 기피가 심화됐다라고 합니다. 전세 사기가 빌라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보통 빌라 같은 경우는 시세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형화된 평수가 있고, 그 다음 여기 아파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를 알아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연차나 세대수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투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빌라 같은 경우는,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여기 금액이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쉽게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바로 옆에 아파트 가격과 비교를 해봤더니 아파트 가격보다는 싸고, 실제로 옆에 빌라 단지가 거래된 금액들을 보고 싶은데 옆에 빌라 단지가 크기도 제각각이고 연차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 거래 내역을 알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은 이런 점을 이용해서 어떻게 빌라 사기를 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빌라를 5억에 지었다라고 할게요. 여기 빌라에 10세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 세대당 1억에 맞췄다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전세 보증금으로 총 10억이죠. 자, 이렇게 전세 보증금을 10억으로 세팅해 놓고 여기 각 세대를 1억에 매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전세가 1억이고 매수 금액이 1억이기 때문에 돈 한 푼 없이 여기 집을 가져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사실상 누가 돈을 번 거냐면 바로 여기 건설업자죠. 건설업자가 여기서 5억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피해는 누가 보냐면 바로 여기에 들어온 전세 세입자와 이거를 매수한 이 사람이 피해를 보겠죠. 실제로 나중에 여기 있는 사람이 집을 뺀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여기 동네 시세를 알아보니까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 집주인이 4천에서 5천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돌려줘야 될 돈이 보통 2년 뒤에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신축을 지은 이 건설업자는 그냥 손 털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유형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어쨌든 주변 시세보다 전세를 비싸게 맞췄기 때문인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빌라가 시세를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점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희망이 없다라고 합니다. 전월세 문의는 물론 거래 자체가 없다라고 하고, 최근 7개월 동안 매매, 전월세 통틀어서 성사시킨 계약이 고작 2건밖에 안 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금천구는 강서구, 구로구, 관악구와 함께 서울에서 1인 가구가 수요 많은 지역으로 꼽히지만 연쇄적으로 터진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 여파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올해 장사한 중개업소들은 전세 사기와 관련된 빌라를 중개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보통 이런 전세 사기는 떴다방을 차려서 계약한 후에 빠지는 식으로 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시세는 어느 정도 되냐면, 최근 세입자들이 전세 매물 자체를 꺼려하면서 보통 투룸 빌라가 2억 후반이었는데 이게 2억 중반까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면 이 5천만 원은 집주인이 돌려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실제로 이 금천구의 빌라 시세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통 원룸이나 투룸 전월세를 알아볼 때 많이 참고하는 사이트가 이 직방입니다. 그래서 여기 직방을 통해서 매물이 나와 있는 가격을 한번 볼 텐데, 먼저 전세가 어느 정도에 나와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는 독산역 바로 앞에 있는 이쪽이 빌라촌이죠. 지금 위치는 이쪽이라고 하네요. 독산역이랑 나름 가까운데 여기는 전세가 1억 천이다 라고 합니다. 전용 21제곱미터라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전용 면적 7평 정도 되는 거죠. 7평 정도면 여기서 나와 있듯이 오픈형 원룸이다, 즉 분리형 원룸이다 라고 하는데, 자, 사진을 보면 화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근데 보니까 여기 세탁기가 있고 냉장고가 있어서 나름 풀 옵션처럼 보입니다. 다음 책상이나 이런 거는 장으로 전부 다 짜져 있고 화장실도 그렇고 에어컨, 그 다음 침대까지 있네요.
그래서 TV까지 있는 걸로 봐서 여기는 풀옵션으로 해서 이렇게 원룸 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여기 가격이 전세 1억 1천인데 관리비는 10만원 정도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다른 방도 한번 살펴보면 여기 전세 5천짜리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전세 5천짜리도 아까랑 비슷하게 세탁기 있고 전형적인 원룸이네요. 근데 여기는 중간에 문이 있어서 아까랑은 다르게 분리형 원룸입니다. 그 다음 9층 중에 6층이니까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있겠죠. 관리비 15만원이다 라고 그러고 전용 19제곱미터면 아까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우선 여기는 가격은 아까보다 반값이기 때문에 가격대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동네 시세를 보니까 좀 많이 떨어지긴 한 것 같아요. 전세 4천, 8천, 5천이나 4,500짜리도 보이고 전세 5천짜리가 꽤 많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세를 들어갈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거냐면 먼저 여기 빌라가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셔야겠죠. 왜냐면 근저당이 이미 잡혀 있으면 여러분이 들어온다고 해도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경매가 나가면. 그 다음 두 번째는 전세 보증금이 가입 가능한지를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 현재 여기 시세가 주변 시세와 비슷한지 그 다음 너무 비싸지 않은지를 파악하신다면 전세 사기로 돈을 잃을 일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기존에 빌라에 거주하던 세입자들이 아파트 전세만 찾아서 일대 아파트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 독산 현대, 독산 진도 3차 아파트 전세가 평수에 따라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올랐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쪽 독산 현대 전세 금액을 보니까 이번 년 초에는 3억 밑으로 즉 2억 후반대에 거래가 됐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거래 금액이 진짜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한 3억 3천, 3억 2천에 거래가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금액인데 3억 6천까지 나오고 있네요. 지금 전세 시세가 꽤 많이 올라온 걸로 보이는데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진도 3차 여기 또 보시면 전세가 4억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전세 금액도 4억 3천에 나오고 있어서 전세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여기 근처 옆에 있는 빌라 단지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평수가 원룸이긴 하지만 5천짜리도 있고 그 다음 투룸으로 넘어가면 2억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확실히 여기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것 같네요. 기사대로. 그래서 반면 빌라는 전세 가격을 2억 8천에서 1억가량 내려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금천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여기랑 전혀 반대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어디냐면 강남 빌라는 전세 사기 사각지대다라고 합니다. 자, 없어서 못 구한다라고 하는데 빌라 전세 깊이가 아까 보신 것처럼 금천구나 이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심하지만 강남이랑 서초는 예외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 강남 서초 같은 경우는 워낙 수요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전년 대비 오히려 거래량도 늘고 보증금 회수가 용이하기 때문에 매물도 상당히 귀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인 정모 씨는 신혼집으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인근에 있는 전용 면적 52제곱미터 빌라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강남권 입지 대비 3억 5천만 원이라는 가격이 많이 비싸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자, 아까 전에 금천구에서 가격이 얼마였다라고 했죠? 2억 8천이다라고 했죠? 근데 강남이 3억 5천이다라고 하니까 여기 3억 5천이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확 저렴해 보이는 효과가 나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여기 금천구에 있는 2억 8천 전세 빌라가 지금 사람들 인식에서는 비싸다라는 인식인 거죠. 반면에 강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52제곱미터 20평대 초반으로 들어가려면 전세만 해도 최소 7, 8억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3억 5천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고 오히려 수요가 많은 거죠. 그래서 출퇴근에 용이한 지역을 찾다 보니 강남 일대로 올 수밖에 없었고 여기 빌라는 전세 사기는커녕 없어서 못 구하는 상황이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거래량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전세 거래가 264건에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서초구도 324건으로 작년보다도 증가를 한 거죠. 근데 같은 기간에 서울에서 전체 전세 거래량은 줄었습니다. 근데 강남과 서초는 올랐기 때문에 확실히 강남이랑 서초가 인기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강남이랑 서초 가격도 안 알아볼 수가 없는데 여기 직방으로 한번 잠깐 살펴보면 46제곱미터 4층짜리가 2억 7천에 나와 있네요. 전용 46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대략 16평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분리형 원룸이다 라고 하는데 꽤 크겠죠? 지금 보시면 방도 좀 큰 것 같고
여기 있는 거는 좀 오래돼 보입니다. 세탁기가 있고, 화장실도 보시면 옛날식이죠. 그래서 여기는 연차가 좀 돼 보이고, 자, 방을 봤더니 요렇게 사선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요런 거는 꼭대기층 지붕이죠. 그래서 여기는 엘베가 있는지 요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 다른 집도 보면 여기 전세 1억짜리는 29제곱미터, 즉 한 8평, 9평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아까 금천구랑 비교해 보면 금천구가 한 7평짜리가 5천 정도 했고, 중간에 한 1억짜리도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대를 쭉 보니 3억 초반대도 있고 3억 중반대도 있습니다. 2억 초중반대도 있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격만 보셔도 아실 수가 있는 게 실제로 전세 가격을 특정 짓기가 쉽지가 않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기 가격을 알아보면 그냥 옆에 가격을 알아보면 끝입니다. 그리고 평수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을 가늠하기가 쉬운데, 지금 여기 전세 매물들만 봐도 면적도 다양하고, 그 다음 신축인 것과 구축인 거의 가격 차이도 크고, 그 다음 조금만 입지가 달라져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다음 방 구조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이렇게 전세 가격을 특정 짓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사각지대로 불리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강남 서초구 일대 빌라 전세 거래량 같은 경우는 증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지 대비 저렴한 가격에 매력을 느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계약을 주도했다라고 하고, 저층이나 해가 들지 않는 조건이 안 좋은 곳 빼고는 대부분 잘 나간다라고 하네요. 특히 대치동이나 역삼동 일대는 전세가 귀하고, 전세 사기 역시 강서구 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쪽 강남 쪽은 아직까지 전세 선호가 높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서울의 빌라 가격을 좀 알아봤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지역마다 가격도 상당히 다르고, 특히 이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을 특정 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세 사기가 이런 빌라에서 터지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같은 면적이다라고 할지라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빌라 상태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등기부 등본도 꼼꼼히 확인해보고 주변의 실거래가도 꼭 확인해봐야 되는데, 빌라 실거래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플랫폼에 들어와서 이렇게 최근에 거래된 가격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세를 계약한다라고 했을 때는 꼭 여기 금액을 참고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대충 여기 금액만 보셔도 여기 11평에 2억 3천에 거래가 됐고 8평에 2억에 거래가 되고 대략 이 금액에 거래가 되는데, 만약 바로 옆에 있는 빌라가 전세로 2.5억에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계약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는 한 번씩 확인해 보고 빌라나 원룸을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